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걸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이게 매물 소화의 형태가 돼서 아주 탄탄한 상승이 될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2,500선이 매우 강력하구나, 요런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물론 여기까지 공방을 펼치는 것 자체도 양호한 게, 어쨌든 이 저점이 조금씩이라도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져서 이 상승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그게 한참 뒤지만 그 뒤에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나쁜 건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 추세가 조금이라도 완만하게나마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과정이 되려면 여기서 추가 상승이 전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분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은, 주기로 보더라도 2월 말입니다. 평균 주기로 보더라도 2월 말이니까 지금 이미 이제 2월 달이 거의 절반이 갔습니다. 남은 절반 동안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 이 하루 이틀 가다가 금방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코스피와 별개로 코스닥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가 또 어제 한 방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격 축소의 형태라서 나쁘지 않고, 저점과 고점이 높아졌고 그 고점도 기대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한 방 더 올라갔으니까 향후에는 이 상승의 각도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조정을 받을 때도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는 부분, 그러면 적당히 조정을 받고 아직 에너지가 남아 있다라는 거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러하고, 보시면 이제 업종별로 따져봤을 때 두각을 나타내는 업종이 없습니다. 그냥 물가 상승하고 관계된 게 이 비금속 광물인데,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예상은 한 0.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이 정도 나오면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고, 근데 시장은 이제 지금까지 짧아진 주기로는 1.5개월, 그리고 평균 주기로 하더라도 2개월인데, 지금 미국 CPI가 2월 14일에 발표가 될 거고, 이게 시장에 좀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좋은데 에너지 가격 동향을 봤을 때는 예상보다 낮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라서. 그리고 이제 2월 3월이 작년에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2월 3월에 웬만큼 소비자 물가가 억제가 되면 연리 기준으로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4% 3%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1월이 예상보다 조금 무겁게 나오면서 꺾이거나, 아니면 추가로 가서 꺾이거나 뭐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연속성 있는 시장 상승 같은 경우는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한 6월 이후가 되면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순환매에 무게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형주에 비해서 먼저 외국인 매수는 먼저 올랐기 때문에 유동성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회복을 하고, 이 소형주들은 변동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아직 사고 있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사고 있는데, 저 밑에서 팔다가 지금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개인 자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한 명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인데, 개인도 수없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 뭐 거의 이제 1,000만 명이 육박하는 개인 투자자들이고, 외국인 투자 기관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주체들의 어떤 행동들이 나타난 결과물이지, 이게 개인이 팔았다 바보, 이게 한 개 인격체로 보면 그때부터
음모론에 빠지고 시장 해석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아. 그래서 이 행동 패턴에 대해서 어떤 한계의 인격체로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 재미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에이 개인들 또 고점 잡았네.' 뭐 이 정도는 괜찮지만 그게 정말 개인이 하나의 인격체고 하나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가 크다. 예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하 예. 예 좋습니다. 저는 항상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거 보면 효율인데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거짓말을 안 하게 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나 아니면 약속을 못 지키거나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거짓말을 안 하게 된 이유가 점점 이제 머리가 나빠지면서 거짓말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제가 한 거짓말도 까먹게 되고 예 그래서 요런 부분에 '효율이 안 나더라.' 예 요런 판단은 그런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신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신뢰를 갖고 돌아오는 게 나쁜 게 돌아온다. 그러면 아웃. 좋은 게 돌아오면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변에 좋은 분들만 남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운도 되게 좋고 사람에 있어서는. 그래서 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할 때 믿고 하면 아주 신속합니다. 근데 못 믿고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공정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에 지쳐갑니다.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게 효율하고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거에 중점을 두는지를 봤더니 일관성 있게 효율이 있더라. 예.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효율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다 믿고 간다면 굉장히 신속하게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뭐 물론 그렇게 하려면 제가 예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제가 제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욕심을 조금이라도 부리면 귀신같이 알게 됩니다. '어 저게 자기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네.' 그러면 순식간에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번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 예. 요것도 이제 제가 쪼끔 더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시스템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안전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 말을 잘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뭐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전기 일을 하셨는데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일하시는 거 가끔씩 도와드리러 갔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뭐 전기 공사할 때 장비 갖다 드리고 뭐 힘써야 될 때 하고 사다리 잡고 있는다든지 뭐 등등 뭐 이 정도인데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 노가다 하시는 분들 보니까 특징이 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뭐 아주 무섭게 그런 것도 안 통하고 저는 뭐 너무 제가 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화를 내는 사람도 아니고 언제부턴가 화를 내는 거 잊어버린 상태인데 근데 이 시스템적으로 이제 현장을 돌면서 아침부터 체크를 합니다. 그 안전 관련한 부분이 미흡한지 다 체크해 가지고 이대로 가면 다음에 이분 일 못 쓴다. 그리고 이런 게 누적되면 다른 시공사에 일을 맡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제 의견이 아니라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당연한 부분이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시스템이 좋은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효율인데 과거에는 이 방식보다는 윽박 지르는 게 효율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예 정서 자체가 우리가 군대였기 때문에 위에서 하라 그러면 까라 그러면 까고 이게 좀 신속했는데 요즘 이제 까라 그러면 "네가 까라."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효율이 떨어진 과거의 이 군대식 문화를 대체할 만한 게 뭐냐. 결국은 이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이 시스템에 대한 건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 저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거. 예 결국은 이 일을 하는 거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은 못한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주지시키면서 그것도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면 뭐 "아유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를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목적은 사실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일은 잘 하시지만 네 다른 부분에서 쪼끔 보완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분들을 최고의 최고의 이제 시공팀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좋고 이분들도 사실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시게 되니까 더 좋고 예 그렇게 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좋은 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 그 이제 제가 이 태양광 관련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시는다. 아이 예 뭐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근데 뭐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고 그런 일이라면 뭐 해본 일이든 안 해본 일이든 저는 다 부딪혀 볼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뭐 개인적인 욕심이 없고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신병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제가 욕심을 내려고 하면 일의 판단도 잘 안 되고 방향도 잘 못 잡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런 거는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잘 되면 저도 뭔가 또 이 같이 잘 되는 부분들도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하는 거고 뭐 개인적인 욕심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욕심 부려서 잘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팔자가 그러느냐.'고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는 겁니다. 다재다능. 다재다능하기보다는 쪼끔 무모하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이 도전을 하고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쪼끔 겁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항상 보면 최악을 생각하는데 최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수습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한 몇 년 고생하고 겨우 수습해 놓으면 이제 다시는 뭐 일 안 벌려야지 생각하다가도 또 일을 벌립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그거 수습한다고 또 고생하고 근데 그나마 경험들이 계속 쌓이니까 그 고생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고 수습도 줄어들고 처음부터 조심하게 되고 대안제분 그렇게 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계속 예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 아주 큰 선물을 선사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어쩌다 이렇게 하다가 한번 터져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사실 뭐 부동산 투자도 그렇습니다. 진짜 꼴도 보기 싫지만 그동안에 얻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번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도 사실 꼴도 보기 싫었던 시기가 더 많았지만 예 결국은 뭔가를 만들어 냈던 거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제가 제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판단을 하고 훨씬 더 능력 발휘도 잘 되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제 경험이 되고 또 저도 이러다 저러다 하다 보면 또 또꼬물이라 떨어지니까 그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를 안겨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한제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제분은 워낙 조용하고 착한 친구라서 별 관심이 안 갔는데 이제 우리 매수가 근처로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설렌다라는 표현. 어, 그래서 뭐 죄송스럽지만 그만한 에너지는 아닌 것 같고 에너지는 결국 거래량입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손바뀜이 돼서 이쯤 내려왔으니까 예, 심지가 약한 분들은 팔고 이 정도 가격이면 매우 훌륭하네 하고 예,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고 이런 손바뀜이 있으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고 뭔가 급등 설레이는 어떤 흐름이 나오려면 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에너지가 실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런 뭐 과열권에 계속 머물러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심상치 않긴 하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러다가 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또 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편익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서 막 거래를 이렇게 해서 물량을 모아서 나중에 올리는 거랑 실컷 그냥 올리는데 거의 매수도 못하고 올려놓고 위로 올리는 거랑 당연히 이제 전자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예, 급등의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 정도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대한제본을 보면 외국인 지분율도 보시면 계속 저 8%대 유지가 됩니다. 근데 10% 넘어가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예, 그리고 실적도 아주 든든하게 올라오고 있고 예, 큰 문제 없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서울의 땅도 부동산 한창 좋을 때 잘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회사의 자산이 거의 9천억, 순자산이 9천억이고 시가총액 2,500. 근데 그 순자산 재평가하면 아주 또 분위기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산 재평가를 기업들이 모두 자산 재평가를 한다. 그러면 롯데가 1위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롯데가 워낙 좋은 자리에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 근데 대한제분도 뭐 못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예, 그래서 실질적인 가치는 최소 1조 원 이상이고 지금 가격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근데 실적이 올라오면서 실적 대비해서도 많이 저평가돼 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시간 문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설레이는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60주선 지금 저항을 받고 돌파를 하느냐 이 부분에서 다소 일시적으로 좋은 건 없겠지만 점진적인 어떤 회복세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노래 뭐 한번 반짝했다가 죽었는데 예, 거래량이 다소 실리고 있고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자사주 매수하고 겹치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느 정도 교감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도 과거에 이런 교감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외국인이 팔았고 예, 이렇게 이제 그 배당을 하지 않아서 주주환원 정책이 미흡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주들하고 달리 우리는 좀 시세 차익에 무게를 두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배당 같은 환원 정책에 무게를 둡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거기에 교감을 해서 우리 배당 못 하지만 니네 파는 건 도와줄게. 뭐 자사주 매입할 때 파세요. 뭐 등등. 뭐 이 정도의 어떤 경험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노래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 기관, 외국인 이렇게 보면 하나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고 수백 개고 수천 개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외국인이 하나의 인격체처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이 판다. 얘들이 왜 팔지? 뭐 뭔가 문제 있나? 물론 이제 그런 관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외국인이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합니다. 근데 그 매도가 우위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고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에서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매도를 하지 않겠냐. 매도가 더 많지 않겠냐. 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뭐가 미흡하냐.
사실 뭐 주주하는 정책이 조금 미흡하긴 하니까 외국 회사에 비해서는. 그래서 주주하는 정책에 비해서 미흡하긴 하니까 요 매도가 우위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하는 시기에 그걸 정리를 해라. 뭐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팔아서 걱정되는 거 아닌가? 뭐 물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가치 투자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만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너레이가 보면 2019년에 147억, 2020년에 코로나 때 111억, 150억, 149억 이렇게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이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고 여기에 비해서 저조한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뭐 더 떨어질까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면 어떡하지? 일반적인 경우에 자사주 매입이 없을 때 외국인이 판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통 주식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처럼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쪽, 그러니까 매매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 물량을 쥐고 있는 쪽이 많아질수록 주가가 탄력을 받는데 그 유통 안 되는 주식이 유통 주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면 이게 부정적이지만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예, 다만 자사주 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그 자사주 매입하는 기간 동안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는 그걸 가만히 있던 외국인이 팔면서 다소 희석이 돼서 그래서 옆으로 좀 기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겠다. 하지만 그 보시면 요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회사가 적자가 나고 이러면 사실 이런 시기에는 동요가 굉장히 클 거고 좀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지금 제노레가 영업이익을 1 년에 한 150억씩 내고 있다. 그리고 이 추이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1,174억인데 자 1 년이 지났습니다. 1 년이 지나도 똑같이 1,174억이다. 근데 회사 가치는 150억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도 1,174억이다. 회사 가치가 또 그해 1,150억 플러스가 됐습니다. 과연 이게 이 가치에 머물러 있다는 게 똑같은 의미인가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비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집을 매수를 합니다. 예, 3억짜리입니다. 예, 그냥 비워 놓습니다. 2년 뒤에도 3억입니다. 이걸 만약에 예금을 했으면 5%라고 치고 뭐 높을 때 이자로 가정해 가지고 3.3억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이 집값이 내린 겁니다. 이게.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회사가 이렇게 이익을 쌓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제자리에 된다는 건 제자리에 있다는 건 주가가 내려갔다는 거랑 똑같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팔든 말든 뭐 하든 결국은 숫자가 좋고 저평가되면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제너레이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덩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 지분율이 4.75%면 적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농심, 예, 관심 종목 중에 많이 올랐던 종목, 예, 농심을 보면 그 농심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자면 저는 정말 이 회사는 모르겠습니다. 오너 일가가 어떻고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회사다. 왜냐하면 제가 입맛이 저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음식을 먹어봐도 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뭐 빵도 좋아하니까 빵은 그렇고 하지만 뭐 어떤 음식보다 좀 라면이 맛있는 것 같은 느낌? 다만 이게 보편화돼 가지고 우리가 귀한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명품을 누가 사고 아주 비싼 외제차를 몰고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이 기업들의 어떤 성과가 없었다면 스마트폰도 그렇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으로 예 돈 뭐 수천억 갖고 있는 아이유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제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뭐 거기서 거기다. 예. 이것만큼 평준화되니까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가지고 빈부격차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어떤 저 이걸 보면 뭐 삼성이 뭐 특허를 훔치고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의 기여 사회적인 부분에서 기여한 게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면이 과연 귀한 음식이었다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이걸 보편화시킨 기업 아주 예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이제 주변에 라면만 드시는 분들 제법 계신데 아무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면 국물만 안 먹으면 많이 안 드시면. 예 그래서 '와 진짜 이런 거 만든 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나쁠 때 농심은 잘 버텨냈습니다. 가치를 유지를 했고 또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한번 시세를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실적도 이제 매출이 좋아지고 특히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밀가루 가격이 올랐다. 라면 가격이 오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라면 가격 자체가 그냥 안 비싸니까. 예. 저 맛있는 게 하나 1,000원 한 봉지 1,000원도 채 안 합니다. 싼 건 뭐 스낵면 같은 건 한 봉지에 400원 밖에 안 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공기처럼. 이건 좀 기업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시간이 지나서 밀가루 가격 오르고 설탕 가격 오르고 뭐 식용유 오르고 뭐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라면 가격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영을 해서 라면이 비싸진다고 수요가 주느냐? 안 줄어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심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게 이제 최근에 계속 반영이 됐고 또 반영이 되고 거래량까지 실려서 또 반영이 되고 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밖에서 뭐 외식 같은 거 하려고 해도 먹을 만한 게 없습니다. 집에서 라면 먹는 게 낫습니다. 아니 그냥 가서 뭐 귀찮고 이런 거 시간 쓰고 이런 거 다 떠나고 보더라도 뭐 라면이 결코 꿀리지 않는 웬만큼 맛없는 집 먹는 것보다 그냥 '라면 한 그릇 때리고 만다.' 이런 게 더 낫다고 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어쨌든 뭐 평가하고 별도로 제품만 놓고 봤을 땐 기여를 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기업들이 존속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경쟁업체하고 비교해도 경쟁업체들이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오너의 어떤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농심 회장이 새로운 라면 개발할 때마다 주변에 다 먹어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재미를 느끼고 맛있는 라면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그 생각만 한다라는 그런 일화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 뭐 병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사들이 쫓아오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너의 의지, 오너가 라면의 최고의 전문가나 다름없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농심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요런 관점.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매수하고 그런 거는 어렵지만 인플레이션을 해제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건 사실이고 그거에 어떤 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접근은 이제 이미 비싸진 이런 종목들을 산다기보다는 앞으로 그러면 환경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 것이냐 이런 걸 따져보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봤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